자, 이번 시간에는 14장 두 번째 단원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 부등식을 기본으로 하고요. 연립 부등식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연립 부등식은 공통 범위를 수직선 위에 나타납니다. 수직선을 잘 활용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예요. 일단은 뭐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 범위를 빗금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 중에서도 이렇게 A, B, C 꼴 이런 형태가 가끔 주어지는데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A, B, C 순으로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인접한 것끼리 A와 B끼리 그리고 B와 C끼리 해야 돼요. A와 B끼리, B와 C끼리. 간혹가다 많지는 않은데 A와 C를 비교하는 경우가 하나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답이 틀려요. 그래서 A, B, C 차례대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인접한 A, B 그리고 B, C 이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연립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기호,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는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는 일단은 A가 양수일 때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리고 절대값이 A보다 크다를 절대값이 A보다 작다는 작은 값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그 반대 방향이에요. 나머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 요거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풀이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절대값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죠. 연립부등식의 해인데요. 그냥 간단해요.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공통범위입니다. 이 공통범위는 수직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직선 위에 두 개의 해를 동시에 나타내면 공통범위를 그러니까 빗금을 그어서 공통범위를 찾으면 돼요. 이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기 1번처럼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어줍니다. 분수의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인 경우는 소수가 소수점 한 자리면은 양변에 10을 곱하고요. 소수점 두 자리면은 양변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만든 후에 문제를 풀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양변 6을 곱해서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만들고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인 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해가 되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해를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수직선 위에 나타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끝점이에요. 끝점. 끝점이 포함되면 속이 꽉 찬 점이겠고요. 만약에 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속이 빈 동그라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면 공통 범위가 있죠. 여기를 빗금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10을 곱하고 100을 곱해서 이렇게 각각의 해를 구합니다. 근데 공통 범위예요. 둘 다 똑같이. x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0.5보다 크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수직선 위에서처럼 공통 범위 3보다 크다 이렇게 빗금을 쳐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이 다뤄요. 이것도 연립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립부등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안 되는 경우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C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를 건너뛰고 A와 C 부등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 됩니다. 별표.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면 차례대로 A, B, C인 경우는 자, 1번 보세요. A, B 그리고 B, C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아.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합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공통 범위를 빗금을 긋습니다. 풀이 방법이 동일해요. 자, 그리고 2번, 3번도 똑같죠. 2번, 3번은 그대로 연립부등식으로 주어졌죠. 각각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볼게요. 범위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없거나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를 보자. 하나는 x는 해를 구했더니 2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랬더니 오른쪽 수직선에서처럼 공통인 해는 2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하죠. 자, 2번을 보면 자,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어요. 모든 실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모든 실수면 나머지 하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것이 해가 되는 거죠. 공통 범위는. 자, 그다음에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아니라 수직선 위에 영역을 표시하면 공통 부분이 없네.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럼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이 절대값 기호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절대값을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그 반대편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14-3번을 볼게. 보통의 경우 1차 부등식은 개수나 상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을 보면 두 번째 식에 a가 있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a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석을 보면 경계값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항상 따져보아라. 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등식에서는 끝값, 뭐뭐보다 크다 작다 할 때 끝값, 이 포함 여부, 크거나 같다인지 아니 크다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x의 개수가 문자인 경우는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x의 개수 a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0인 경우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언제? x의 개수가 문자인 경우, 문자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1번은 첫 번째 식은 그냥 전개해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계산했더니 x는 1-a보다 작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a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a 미지수잖아요. 이 a 값이 얼마인 줄 알고요. 그죠? a 값이 얼마인 줄 알고. 그래서 이때는 1-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예요. 큰 경우. 오케이?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작은 경우에요. 둘로 나누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1-a가 -1보다 큰 경우 풀면 a는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1-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자, a가 2보다 작으면 공통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a보다 작습니다. 근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통 영역이 없죠. 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첫 번째 식은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구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x의 개수에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x의 개수 문자가 있으면 보세요. x의 개수 정리하니까 2-a죠. 그럼 이 2-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양수, 음수,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x의 개수에 문자가 나오는 경우. 자, 그걸 풀어주면 a가 2보다 작을 때, 클 때, 2일 때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해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4-4번을 보자. 자, 이건 ABC 꼴이네요. 그죠? 3x 플러스 a,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플러스 3x,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3을 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연립부등식으로 바꾸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14-4번은 얘를 연립부등식으로 일단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묶어줍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a,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ax 플러스 3x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풀어 써주면 좀 계산하기 쉽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3x가 크다. 그리고 a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x가 있는 항은 좌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자, 그런데 좌우에서 이제 같은 항들이 있는 거야. 그럼 미리 소개를 해줘요. 첫 번째는 3x가 양변에 있고요. 두 번째도 a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두 번째 다시 한번 써주면, ax를 먼저 써주고 작거나 같다 a 하나 있고요. 두 번째 3x가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그냥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는 x의 개수가 a잖아. 바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바로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먼저 계산해주면, 두 번째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오케이, 해결 완료. 자, 그런데 여기 1번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1번의 풀이는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커요. 그럼 a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a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가 음수입니다. 자, 음수로 나눠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1입니다. 세 번째 a가 0이에요. 그러면 0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항상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 각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각을, 자, a가 0보다 클 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하나씩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자, 해를 이 아래다 써볼게요. 해를, 자, 1번 a가 0보다 클 때, 그거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이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주면, 자, a가 음수일 때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요. 근데 공통해는 수직선이 나타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이런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니까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번에는 필수 예제 14-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을 보면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해, 공통 영역을 구했더니 이 해가 주어졌다는 거야. 해가 x는 1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이때 상수 ab 값을 구하세요 인데요. 일단은 1번과 2번을 자 간단히 나타내요. 그래서 1번을 나타내면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번을 풀어서 쓰면 x는 2a 플러스 1보다 크다는데 분명히 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 영역이 존재하려면 여기서는 반드시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공통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통해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2a 플러스 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아까 최대값, b예요, b. 이게 b보다 작습니다. b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값 0, 그 다음에 b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ABC 형태죠. 자, A, 그 다음에 B, C 형태입니다. 자, 그걸 이제 앞에 두 개, 순서대로 두 개씩 묶어서 연립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정수 x가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정수근이 하나만 존재하도록 A의 범위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도 2번도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는 x는 a-3보다 크다. 하나는 이거는 픽싱이 되어 있네요. x는 0보다 작다입니다. 두 개를 공통으로 나타냈을 때 자,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일단 항상 기준을 고정된 거 x는 0보다 작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리고 정수해가 하나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정수에는. 그죠? 이거 하나만 존재하려면 이 a-3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이거 이제 끝점이 중요해요. 끝점. 예를 들어서 a-3인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긴 해. 자, 그런데 하나는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작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a-3이 지금 속이 빈 동그라미잖아. 그지? 끝점이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하지만 속이 끝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돼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끝점을 포함하냐 또는 포함하지 않느냐를 설명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직선을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a-3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3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세 항에 플러스 3을 더하는 거죠. 그죠? 플러스 3을 더하면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5번을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이 주어졌고요. 오케이, 여기도 비슷하네요.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일단은 이 두 개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해를 구하고 그 부등식의 공통 영역에 오직 하나의 정수가 들어가도록 a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14-5번을 볼게요. 일단은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차례대로 1차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이제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모두 전개해 주고요. 4x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6x 크거나 같다 a 마이너스 x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는 겁니다.
그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a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중요한 거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부등식에는 x는 2a보다 작고 나갔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풀어줄까요? 그러면 2a 마이너스 2ax 크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x는 좌변, 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는데 이거는 좀 쉽네요, 그죠? 왜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2ax가 공통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항하니까 x하고 크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자,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첫 번째는 x는 2a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공통 영역에 있는 정수 x가 하나래요, 하나. 근데 a의 부호가 없는데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때문에 그래요, 해가 하나는 2a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a죠, 그죠? 보세요. 하나는 여기 수직선을 예를 들어서 그냥 그어볼게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걸 x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첫 번째 해는 2a보다 작거나 같아요. 2a가 어딘지 몰라요. 일단은 점을 찍고 2a라 한 다음에 작다 영역은 왼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2a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다면 여기는 이제 크다니까 속이 빈 동그라미가 되겠죠. 속이 빈 동그라미하고 마이너스 a가 만약에 2a보다 크면 공통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있대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a가 2a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영역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비금칙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뭐가 존재할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2a가 우리 대소 비교할 때 대소 비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크기 비교. 자, 이거 좀 해보세요. 대소 비교 메모해 보세요. 대소 비교는 빼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2a에서 작은 수를 빼서 비교를 하는데 지금 2a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3a인데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a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결국에 a는 양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a는 당연히 양수죠. 하지만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얘기는 이 사이에 0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수 근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요 사이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2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0 오직 해가 0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a는 속이 빈 동그라미니까 조심해야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속이 빈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끝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습니다. 자, 하나 했고요. 두 번째 2a입니다. 자, 2a는 속이 꽉 차 있죠?
결국에 2a가 0이어도 0은 해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2a는 1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해에 1도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2a는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풀어서 공통해를 찾는데 첫 번째는 세항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모든 항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음수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나. 두 번째 세항을 2로 나눠주면 a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해의 공통 영역을 찾으면 둘 다 a는 0보다 크니까, 그죠? 자, 원래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좀 좁아서 안 그릴게요. a는 0보다 크고요. 공통 영역이니까 작은 수가 되겠죠. 2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 14-5번을 볼 건데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있는 경우 a가 양수면 뭐 절대값은 a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저게 이제 절대값인데,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1번. 절대값 x-2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이때 이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x-2죠. 절대값 안의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안의 식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하나, 1번. 두 번째, 절대값 안의 식 x-2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이렇게 1번과 2번 영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면 되겠죠. 그죠? 절대값이 없어지고 x-2가 됩니다. 근데 x-2가 음수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전개해주면 됩니다. 이거 아마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1번에서 x-2가 있으니까 이거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세항에다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1을 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x만 남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풀이는 여기 음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세항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는 거야.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음수를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그죠? 반대로 바뀐 다음에 세항에다 똑같이 1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2개 정도는 다뤄요. 그러면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봐요. 자, 수직선을 그려봐요. 여기 x축입니다. 절대값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역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 거야. 자, 첫 번째 1번, 2번, 3번. 영역을 어떻게 나누냐면 작을 때는 등호를 넣지 않고요. 자, 작은 구간, 그 다음에 둘 사이 구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마지막이 큰 구간 3번.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면은 첫 번째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고 크다의 동호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구간, 세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럼 절대값이 다 풀려요. 그 값에 따라서 양수냐 염수냐가 나눠지니까. 그때 저번에 이거 얘기했죠. x의 부호 판정이 어려우면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하면 됩니다. 이때도 x에다 그냥 이 사이에 있는 값이 0이잖아요. 0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 빼기 1은 음수잖아요. 그렇게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나 할 때 여기는 이제 x에다가 1이어도 되는데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고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고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영역이 1 또는 2 또는 3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범위를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인데 이건 또는입니다.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합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등식을 푸는 기본, 절대값이 있는 부분을 문제를 푸는 기본인데요. 일단은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절대값 x가 a니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사이, 두근 사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그 반대 영역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그죠?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또는 x는 a보다 크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부등식 문제 연습을 해보는데 문제가 5문제나 되기 때문에 뭐 한 문제 정도만 풀면 됩니다. 한두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3번 하고요. 크다를 한번 풀어보자. 5번.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번을 풀어봐 주세요. 자, 먼저 3번을 풀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 즉 x는 1이에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1대, 2번 x가 1보다 작을 때, 이 둘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에다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어때요? 2 빼기 1이니까 양수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요. x-1 작다 2x-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오케이.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맨 처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해잖아요. 그죠? 근데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 있으니까 x는 4보다 크다는 해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x에다가 자, x에다가 그냥 0을 대입해봐요. 자, 그러면 0 빼기 1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를 앞에 붙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작다 2x 마이너스 5야.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3x가 크다. 그 다음에 6.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x가 1보다 작을 때에 x가 2보다 크다. 이거 해가 없죠. 그죠?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그 자체가 해가 되지만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 또는이라고 그랬죠. 1번 또는 5와 그래서 1번, 2번 원래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해는 x는 4보다 크다 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5번을 볼까요? 5번은 절대값이 두 개죠. 그러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과 3을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 수직선 하나 그려요. X축. 여기 마이너스 1, 3. 그러면 1번, 2번, 3번. 영역이 나눠지죠. 자, 그래서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2번. X가 그 사이일 때인데, 작은 값에 등호를 붙여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3번,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에다 그냥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여기다 식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음수네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부호를 판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플러스 두 번째는 그냥 3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값이 6보다 크다. 그래서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자, 상수는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이항하니까 4.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음수로 나눠주니까 x는 작다가 되겠죠.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잖아. 그냥 x에다 0을 대입해봐요. 자, 그럼 실제 x에다 0을 대입해봐. 그러면 0 플러스 1, 양수다. 3 빼기 0, 양수다. 그지? 둘 다 양수인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x, 이게 6보다 크냐? 그런데 x가 소거돼요. 그죠? x가 소거되고 4가 6보다 크냐인데, 이건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따라서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양수 x 플러스 1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3에서 4를 빼봐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음수 붙이고 3 마이너스 x 크다 6 이렇게. 그러면 2x가 되겠고, 크다. 다 이항하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4보다 크다. 그런데 영역이 x가 3보다 크나 같은 영역이잖아요. 만족하는 거예요. 1번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에서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또는이에요. 또는 2번 또는이에요. 공통근이 아니에요. 공통근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해를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입니다. 원래가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14-6번을 볼게요. 어떤 선거에 A, B, C 세 사람이 입후보했습니다. 후보 B의 예상 득표 수는 후보 C의 예상 득표 수의 20%보다 적지 않고, 이건 이제 조건들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번호를 붙여가면서 밑줄을 그으면 돼요. 적지 않고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후보 A의 예상 득표 수는 이 예상 득표 수의 25%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보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후보 B와 C의 예상 득표수의 합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후보 A의 예상 득표수는 이라고 하면, 이때 이게 이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정의를 해줘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 밑줄 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는. 득표수를 ABC라 하면, 자, 첫 번째는 1번입니다. 1번 조건에서는 후보 B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B의 득표수는 예상 득표수는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B를 기준으로 하는 거 B를 기준으로 해서 C의 20% 보다 적지 않고니까 크거나 같고 C의 20%니까 100분의 20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후보의 예상 득표의 20%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아도 되죠. 100분의 25 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2번 조건 후보 B와 C의 예상 득표수의 합 그러니까 B 플러스 T가 되겠죠. 얘는 60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읽고 이게 적지 않다, 넘지 않는다, 크거나 같다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때 부등호를 정확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연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두 개의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부등식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요, 세 개예요. 1번 부등식은 두 개의 부등식, 연립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1번을 이용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어디자?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에다가 C가 5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B 플러스 C잖아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2번을 잘 많이 보세요. 2번이 여기서 B 플러스 C가 603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C는 5B보다 작거나 같아. B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에서 B는 그대로 두고 C만 볼 때 C는 5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새로운 부등식, B에 관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603은 6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B의 값은 100.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득표수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100.5보다 크거나 같은 수기 때문에 101이 되는 거예요. B는 10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나 차례대로 대입해. A는 4B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40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활용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 보통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는 순서는 개념 문제를 충분히 다룬 다음에 맨 끝에 활용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개념 위에만 충분히 하면 몇 가지 대표적인 활용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험에도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활용 문제 유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먼저 14-7번을 볼게요. 땅콩, 배추, 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대추의 개수는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조건. 대추의 개수는 밤의 개수의 3배를 넘지 않고 땅의 개수에는 여기 첫 번째 하나. 땅콩의 개수는 밤의 개수의 5배보다 적지 않다. 그리고 대추의 개수와 밤의 개수의 합은 100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땅콩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경우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먼저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문자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야. 땅콩, 그 다음에 대추, 다음에 밤의 개수죠. 우리가 구하는 게 밤의 개수를 각각 A, B, C라 하면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서술형에서도 이 정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14-7번은 일단은 땅콩, 대추, 밤의 개수를 각각 A, B, C라 하면 이게 출발점이라고 했지요. 자,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1번. 대추의 개수는 하면 대추는 B잖아요. 그죠? B는 밤의 개수 C네요. 그죠? 밤의 개수의 3배니까 3C를 넘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대추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밤의 개수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대추의 개수가 넘지 않고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첫 번째 1번. 자, 2번 가보자. 2번. 땅콩의 개수는 땅콩은 A잖아요. 그죠? 밤의 개수의 5배보다 그러면 밤의 개수가 C니까 5C보다 이번에는 적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적지 않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적지 않다는 일단은 적지 않다라는 거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적지 않다니까 같아도 되는 겁니다. 자, 2번 끝났고요. 또 있어요. 또 3번. 대추는 B입니다. 대추의 개수와 밤의 개수니까 B 플러스 C가 되겠다. 그지? 개수의 합은 10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 친절하게 크거나 같다로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아주 쉽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한번 집중해 보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거 B 플러스 C B 플러스 C인데 B가 30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2를 왼쪽에 쓰고요. 자, 작거나 같다. B 플러스 C인데 자 보세요. 이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3C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C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이 C는 그대로 있고요. B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B만 30보다 작거나 같다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C에 관한 부등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 4C는 크거나 같다 101이 되는 겁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C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의 범위는 크거나 같다 4분의 101. 4분의 100이 25니까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25점 얼마가 되니까 결국에 따라서 C는 C의 최소 개수 C는 자연수니까 2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C가 아니잖아. 뭐냐면 A입니다. 자, 그런데 A는 5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A를 구해볼까요? 따라서 A는 크거나 같다. 5 곱하기 26보다 크거나 같다. 열심히 곱하면 5, 6, 30, 5, 2, 10, 130. 그래서 A는 13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활용 문제라서 막 한글이 엄청 써있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데 조건에 밑줄 긋고 정의만 잘 하면 그냥 일반 문제예요. 일반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14-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옛날에 쓰여가지고 자 64기가 뭐 요즘도 64기가짜리는 많이 사용하니까 외장 하드입니다. 외장 하드 저장 장치 동영상 20개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의 용량은 1개당 고화질이 4기가 그 다음에 일반 화질이 1.5기가라고 합니다. 고화질 동영상을 일반 화질 동영상보다 많이 저장하려고 한대요. 많이니까 크다가 되겠죠. 그죠? 크거나 같다 하면은 많이가 아니죠. 저장할 수 있는 고화질 동영상의 최대 개수를 구하세요 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서술형이라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즉 고화질 동영상의 개수입니다.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이 2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일반 화질 동영상은 개수는 20-x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밑줄 친 조건을 식으로 세워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의 식이 필요하잖아. 그럼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식이겠어? 첫 번째는 64기가. 그러니까 고화질 4기가짜리 x개 그리고 일반 화질 1.5기가 20-x개 합쳐서 64기가까지, 그죠? 그걸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4기가짜리 x개니까 용량은 4x, 그 다음에 1.5기가짜리 20-x개니까 1.5 곱하기 20-x 합쳐서 64기가까지니까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64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요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가 2번 요거예요. 고화질 동영상을 x를 일반 화질 동영상보다 20-x보다 많이니까 크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읽고 그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문자를 정의하고 식을 세우는 것이 거의 80이에요. 푸는 건 너무 간단하죠. 그냥 풀어주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부등식을 전개해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5x가 되고요. 작거나 같다 하고 1.5 곱하기 20이니까 30이 되겠죠. 그죠? 이걸 빼주니까 작거나 같다 3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를 이용해서 1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니까 x는 크다 10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식은 양변을 2.5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2.5를 34 나눠주면 뭐 계산 한번 해봐요. 자, 계산하면 x의 범위가 첫 번째 x의 범위가 작거나 같다. 양변을 2.5로 나눠주고 대략 13.6입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x는 1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보세요. 자, 수직선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첫 번째 10보다 크고 그리고 13.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10보다 크다 13.6보다 작거나 같다. 이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11이 있고요. 12가 있고요. 13이 있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수가. 그죠? 자, 그런데 고화질 동영상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최대 개수는 13이 되겠고 최소 개수는 1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